수학 2 이제 나갈 건데 수2가 사실상 개인적으로 고등 수학 중 제일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수능을 보는 입장에서는 수원 수2 선택 과목 이렇게 볼 건데 수2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출제 빈도수도 제일 높고 약간 키가 되는 문제들도 제일 많이 나와서 여기는 좀 개념부터 되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면서 좀 갈 필요가 있어서 이 교재를 이렇게 또 이거 사담이지만 이 컬러로 인쇄할까 흑백으로 인쇄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 네, 그냥 컬러로 인쇄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그 1단원이 함수의 극한이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다루는 기호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x는 a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x는 a다. 그럼 얘는 의미가 뭐예요? x가 a로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간다는 거는 a랑 똑같은 거야 아니면 똑같지 않은 거야? 똑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가까이 가고 있지만 1번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가고는 있지만 2번 x는 a가 아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기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x가 1로 간대. 그럼 x가 이렇게 지금 커지고 있는 거지. 0.9가 됐다가 0.99가 됐다가 0.999가 됐다가 점점 누구와 가까워지고 있어? 1하고 가까워지고 있죠. 하지만 계속 진행되지만 얘가 1에 도달하지는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x가 a로 간다인 거죠. 물론 x가 1보다 작은 상태에서 1로 갈 수 있는 것뿐 아니라 1.1, 1.01, 1.001, 1.0001 이런 식으로 1보다 큰 상태에서 몇을 향해 갈 수도 있어? 1을 향해 갈 수도 있죠. 이건 이제 이 뒤쪽에서 자극한 우극한이라는 개념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에 가까이 가지만 얘가 1이 되는 일은 없어요. 그냥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을 뿐이지. 그런 기호를 이제 x가 a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기호를 공부할 건데 무한대 그래도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봤죠. 엄청 어떻다는 거야 이거는? 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한대라는 기호는 엄청 큰 말도 안 되게 큰 하나의 수가 아닙니다. 이 무한대라는 애의 의미는 상태를 표현하는 기호예요. 그러니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기호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수더라도 걔보다 압도적으로 더 큰 상태에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커지고 있다는 표현이 좀 모호하단 말이야. 지금 내가 거기 보면은 상한이 없이 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함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함수. 자, 오랜만이죠, 지수함수. 그냥 정상적인 2의 x라는 함수를 어디에 대칭시키면 돼? 원점 대칭시키면 되죠.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맞나요? 얘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한없이 커지고 있죠. 계속 커지고 있는 거 아니야? 얘 값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놈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얘는 이제 명백히 어떤 상한이 존재하는 거야? 0이라는 상한이 존재하죠. 0을 돌파해서 커져 안 커져? 안 커지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5는 아니다. 무한대로 가는 것은 아니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y는 x제곱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생겼지? 그럼 얘는 x가 10, 100, 1000, 만 이렇게 커지면 계속 어때? 상관없이 계속 커지는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무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겠어? 계속 작아지는 상태를 표현하는 기호겠지. 단 뭐가 없이? 하한이 없이 계속 한없이 계속 작아지는 애. 그런 애를 우리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숙지를 하고서 요단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자, 그럼 넘어가서 6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사실 내가 이 개념 정리해 놓은 걸로 수업을 나가지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진 독학서처럼 써놨거든. 그래서 혼자 보셔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문해력이 너무 이렇게 부족하지만 않다면은 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부족하다고? 화이팅!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수렴과 발산이라는 그런 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자, 우리 1번 fx가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이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fx를 x를 1로 보내면 이 fx가 어디로 가까워질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1로 보낸다는 거는 x에 0.9를 대입해서 0.9의 제곱, 0.99를 대입해서 0.99의 제곱, 0.999를 대입해서 0.999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점점 내가 x를 1로 보낼수록 얘가 어디에 가까워져? 마치 뭐를 대입한 거에 가까워지죠? 1을 대입한 거에 가까워지죠. 거의 1의 제곱, 9 이거의 제곱은 이제 점점 1의 제곱으로 가까이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fx가 몇으로 가겠다? 1로 가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f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 1이 있지? 그럼 자, 0.9를 대입했어. 그럼 얘의 y값이 되겠네요. 0.99를 대입했어. 얘의 y값이 되겠네요. 0.99를 대입해서 얘의 y값이 되겠네요. 그럼 y값이 점점점 어딜 향해 가? 얘의 y값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런 식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얘의 y값은 몇이고? 1이고. 그치? 그러니까 x가 1로 가면 fx도 어디로 갈 것이다? 1로 갈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참고로 x가 1로 가까이 가면 1에 다 안다. 안 닿죠? 그럼 fx가 1이 되는 일은 있어 없어? 없지. 얘가 상수함수도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1에 계속 가까이 가지만 1에 닿지는 않는 상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물론 1.1의 제곱, 1.01의 제곱, 1.001의 제곱 이렇게 되면 1.1 대입한 거, 1.01 대입한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겠네요. 어쨌든 둘 다 어디로 가는 건 똑같아. 1을 향해 가고 있는 건 똑같겠죠. 자, 이번에는 fx가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x를 한번 한없이 키워볼게. 마치 이런 거죠. x에다 99를 넣는다, 999를 넣는다, 9999를 넣는다, 99999를 넣는다. 그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맞죠? 얘는 어디에 가까이 가는 거죠? 0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지? 내가 1억을 넣었어. 그러면 1억분의 1이잖아. 1조를 넣었어. 그럼 1조분의 1이잖아. 그러면 넣는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값은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실제로 그래프로 관찰을 하더라도 대입하면 대입할수록 값이 어때죠? 점점점 작아지지만 이 밑으로 뚫고 가진 않죠. 그지? 어딜 향해 다가가면서? 0을 향해 다가가면서 작아진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곧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간다? 0을 향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이 두 가지 예시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내가 x를 어딘가로 보냈죠. 그지?
그랬더니 그 y 값이 고정되어 있는 한 값에 가까이가 아니면 계속 움직이고 있어. 아 물론 움직이고 있지. 하지만 한 값에 가까이 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우린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거를 수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함수의 극한이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x에 어딘가로 보내는 극한을 취했을 때 그 결과값이 어떤 수에 가까이 간다면 우린 그럴 때 뭐 한다? 그 극한이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예시도 한번 봅시다.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얘는 x가 1일 때 함수 정의돼 안 돼? 안 되죠. x가 1이면 분모가 몇이 되니까? 0이 되니까 분모가 0인 수는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x가 1이 아닐 때만 존재하네요. 근데 x가 1이 아니면 얘가 0이 아니니까 혹시 약분되나요? 약분되지.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x가 1이 아닐 때 x 더하기 1이다.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y는 x 더하기 1은 무슨 방정식이에요 이거? 직선 방정식이죠. 0,1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이렇게 그은 직선의 방정식이지. 근데 어디에서만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거야? 1에서만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빠꾸 뚫려 있는 직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x를 1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볼게요. 자, 0.9 대입했어? 1.9 이렇게 나오겠지? 0.99 대입했어? 1.99 이렇게 나오겠지? 점점 어딜 향해 가고 있어? 1을 향해 가고 있죠? 근데 x가 1로 간다라는 건 아까 언급했듯 x가 절대 몇은 아니다? 1은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1을 향해 가고 있지만 정이 안 된 그 순간을 찍지는 않죠. 그러면은 이 fx가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1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더라도 x가 1로 갈 때 그 결과값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수렴하지 않는 예시도 있을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아까와 동일한 x분의 1이라는 애에 대해서 아니 이거 예시로 두지 말고 그냥 얘를 바로 예시로 둘까요? x의 제곱을 한번 봅시다. 자, x를 무한대로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니까 계속 x 값을 어떻게 해보겠다? 키워보겠다 이거죠. 그럼 y 값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커지고 있죠. 그럼 얘는 어떤 값에 가까이 가는 거야? 그렇지 않은 거야? 그렇지 않은 거죠. 그지? 그러면은 뭐 굳이 표현하자면 fx는 한없이 커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한없이 커짐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무한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얘는 고정된 수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럴 때 우리 뭐 한다? 이 극한이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렴 발산의 정확한 정의는 수렴은 제가 어떤 x를 어느 값으로 또는 한없이 키웠을 때 어떤 값에 가까이 가는 걸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발산은 그냥 수렴하지 않는 모든 케이스가 발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리고 우리 개념 좀 꼼꼼히 천천히 나갈 생각이거든. 우리 저번 여름방학 때는 겨울방학 때는 그래도 수원수투를 동시에 갖고 살짝 좀 빨리 나갔다고 치면은 이번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이렇게 좀 천천히 나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x가 어떤 지점으로 갔을 때 이 함수가 어디로 가는지를 표현해주는 기호를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미트 x가 어딘가로 갈 때 이 별에는 당연히 어떤 값이 될 수도 있고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함수가 어디로 가게를 표현해주는 기호를 리미트 x가 어딘가로 갈 때 fx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접착점은 아까 언급했듯
가까이 갈 때 어떤 값에 가까이 갈 때 수렴한다. 그렇지 않을 때 발산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리미트 기호의 의미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리미트라는 애의 정확한 의미는 거기 내가 10페이지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어떤 fx가 가는 목적지를 결과로 대응시키는 것을 리미트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x의 제곱 더하기 1이야. 내가 x를 0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근데 x제곱 더하기 1 그래프는 0,1 찍고 아래로 블록이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x가 0으로 가면 얘의 y값, 얘의 y값, 얘의 y값 이러면서 어딜 향해 가고 있어? 1을 향해 가고 있죠. 자, 근데 1보다 살짝이라도 큰 상태에서 1인가요? 작은 상태에서 1인가요? 딱 1인가요? 큰 상태에서 1 아니야? 왜냐면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찍으면 어때요? 1에도 y값은 1보다 아주 조금이나마 어때? 크지? 그러면은 리미트 fx x가 0으로 가는 1보다 살짝이나마 크지만 그냥 1이라고 표현한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1이다가 맞을까요? 그냥 1이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1보다 조금 큰 상태를 유지하지만 요놈이 사람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딜 향해 가는 것처럼 보여? 1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 사람의 목적지는 뭐예요? 1이죠. 그럼 그 목적지 자체가 뭐가 되는 기호라고? 결과에 대응되는 기호가 리미트라는 거지. 그래서 그 밑에 예제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기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사실 비슷하죠? f안에 x분의 1이 들어가 있고 리미트를 취하는 거잖아. 근데 x분의 1의 리미트를 먼저 취하고 f에 넣느냐 아니면은 fx분의 1의 리미트를 취하느냐 뭐 이런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거든. 자, 일단 fx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fx는 이렇게 그려지죠. 0보다 클 때는 1이고 0일 때는 0이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고. 자, 이게 fx의 그래프야. 자, 근데 x가 겁나게 커져. 그럼 이 x분의 1은 몇에 가까이 가? 0에 가까이 가. 그지? 근데 0보다 조금이나마 큰 상태를 유지하면서 0에 가까이 가죠. 어쨌든 무한되면 뭐 한 1조 정도 될 거 아니야. 그럼 1조분의 1은 어쨌든 0보다는 어떠니까? 크니까. 그러면 얘가 얘의 y값, 얘의 y값, 얘의 y값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가는 것처럼 보여? 1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얘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뭐예요? 1이네. 그지? 얘는 뭐가 다른가? 얘는 뭐가 다른가요? 리미트가 지금 여기 취해져 있죠. 그러면 일단 얘의 값이 0에 가까이 가지만 0보다 큰 상태를 유지하잖아. 근데 리미트가 걸쳐 있죠. 그럼 이거의 목적지는 뭐였으니까? 얘의 목적지는 0이었으니까 얘는 정확히 딱 0이 되는 거죠. 오케이? 얘의 목적지를 이런 필터를 거쳐서 결과로 노출해낸 거잖아. 그러고 걔를 어디에 대입하는 거야? F에 대입하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 F 양보하세요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F0은 몇이에요? 0이에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리미트라는 기호를 내가 정확하게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겨울 방학 때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민이 혹시 이해 안 되나요? 네. 자, 무엇이 이해가 안 돼? 저 위에 거 이해하네. 요거랑 요거. 네. 자, 그러니까 얘는 x가 뭐한 대로 가지? f1억분의 1, f1조분의 1, f1조 제곱분의 1, f1조 세제곱분의 1, 이 어디로 가니?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f1억분의 1, f1조분의 1, f1조 세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1을 향해 가고 있지. 네. 그래서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1인 것처럼 보인다. 근데 네. x가 마이너스면 안 돼요. x가 무한대라는 거는 플러스 무한대잖아. 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조였다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겠죠. 이해되시나요? 반면에 얘는 x분의 1이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1억분의 1, 1조분의 1 점점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리미트가 딱 거쳐졌네요. 그럼 그 목적지가 완벽한 뭐가 된 거야? 네. 결과가 된 거니까 딱 0이 된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 0을 f에다 대입하는 구조인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11페이지 봅시다. 자, 이제 우리 우극한이랑 저극한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해볼 건데 이 fx를 다시 한번 재사용해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근데 x가 0으로 간다는 거는 x가 0.1, 0.01, 0.001, 0.0001 이런 식으로 0을 향해 가까이 갈 수도 있죠. 이런 fx가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 상황은 이렇게 1을 향해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이죠. 0.1, 0.01, 0.001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근데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건 이렇게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에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 목적지가 마이너스 1인 것처럼 보여요. 그럼 내가 큰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면 1로 가까이 가고 작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면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잖아. 그러면 얘의 극한값은 오른쪽에서 오는 걸 택해야 될까요? 왼쪽에서 오는 걸 택해야 될까요? 마치 오른손이 중요하니 왼손이 중요하니 약간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럼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돼? 둘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 하나 고를 수 없는 상태인 거 아니야 얘는? 그럴 때 얘는 이 값이 고를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시만요. 애들이 외부는 교육 과정에서 빠져서 안 아니 해도 다해. 뭐라는 무슨 소리 뭔 소리야? 됐어요? 그래. 자 봅시다. 흐름을 깨버리고 있어. 진짜. 어디를 그 고등학교 1학년이 알겠습니다. 외국인 아니에요? 네? 외국인 아니에요? 맞아. 진짜? 넌 해당 안 해. 억울하네. 네. 자 아무튼 봅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큰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떤 값에 가까이 갈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a보다 치쿠리만큼 어떻다? 크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fx가 어딜 향해 가까이 가니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우극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작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까이 갈 때 당연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극한이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어떤 값으로 가는 극한은 이 두 개가 어때야지? 같아야지만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값으로 가는 극한이 존재할 조건은 자극한과 우극한이 어떨 때? 똑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정확히는 그냥 수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한대로 갈 때는 잘 생각해봐. 무한대로 가는데 자극한 우극한이 있나요? x가 겁나 커지는데 왼쪽에서 겁나 커지는 거랑 오른쪽에서 겁나 커지는 거랑 이런 개념 없을 거 아니야. 그냥 커질 거 아니야. 그럴 땐 그냥 수렴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는 극한을 취할 때에는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그럴 때 우리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제 3번은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한번 보시고, 자 13페이지 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별표 5만 개 치세요. 이게 사실상 수트 모든 극한 계산의 기본 이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이걸 너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별표를 5만 개 치. 5만 개 치라 했잖아. 씨. 5만 개 치면 아마 그 다쳤을 즈음에 저 중간고사 보고 있지 않을까? 자, 하나의 예시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어디로 가? 여기에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1로 가겠죠.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는 어디로 가요? 3으로 가겠죠. 이건 뭐 문제 없겠지. 얘가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니까 그냥 그 값을 대입한 지점으로 가까이 갈 거 아니야. 그리고 리미트란 필터가 걸쳐졌다면 당연히 그게 결과값으로 바뀔 테니까. 자, 그러면은 fx 더하기 gx라는 함수는 저 두 함수를 더한 거니까 이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두 개를 더한 함수에 x는 1이라는 극한을 취하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몇을 대입한 걸로 가까이 가겠어? 1을 대입한 걸로 가까이 가겠죠. 그러니까 그 결과값은 5가 되죠. 맞나요? 근데 이 5를 생각해보면 이 두 개 더한 거네요. 더한 거네요. 그러니까 리미트 fx와 리미트 gx를 뭐한 것과 같다? 더한 것과 같겠죠. 자, 그럼 이게 빼기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함수는 2x의 제곱 빼기 x 빼기 2가 되지. 그럼 얘의 리미트는 몇으로 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로 가겠죠. 근데 그거는 요 두 개를 뭐한 것과 같아? 뺀 것과 같겠죠. 곱한 것도 나눈 것도 다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겠죠. 그거에 대한 성질은 여기 밑에 증명을 해놨으니까 궁금하면 한번 보시고. 자, 결론은 이거죠. 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전제 조건을 만약에 만족시킨다면 이러한 결론이 성립하더라 라는 게 핵심인 건데, 전제 조건은 어떤 fx의 a에서의 극한이 알파이고 어떤 gx의 a에서 극한이 베타이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얘한테 숨겨진 의미는 결국 극한이 뭐 할 때 성립한다는 거죠. 수렴할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극한이 만약에 뭐 한다면, 만약에 수렴한다면, 얘는 뭐랑 같을까요?
더한 것과 같다. 얘는 뺀 것과 같다. CFX는 C를 빼서 리미트 fx에다가 곱한 거랑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얘는 C 곱하기 알파 이렇게 되겠죠. 곱한 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리미트 fx와 리미트 gx를 곱한 것과 같겠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와 같겠네요. 두 개를 나누는 거는 마찬가지로 나눈 것과 같지 않을까. 근데 잘 생각해봐. 분모가 몇이면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0이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일하게 알파가 몇이 아닐 때, 그지? 알파가 0이 아닐 때만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알파가 0이면 얘는 존재하지 않겠네. 아주 특수한 상황 아닌가요? 당연히 문제로 활용될 여지가 많겠죠, 이거. 그지? 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극한 계산의 모든 발상들은 결국은 내가 얘를 적용하기 위한 형태로 변형해줘야지 이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라는 애가 나오면 이걸 적용할 수 있는 패턴으로 어떻게 바꾸지? 이런 마인드로 좀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자, 이런 애를 한번 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x에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밑 몇으로 가고? 0, 위도 0으로 가죠. 그러면 이거 리미트 각각 분배해서 0분의 0이라고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냐면 극한에 대한 성질을 적용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거슬리죠? 분모가 0이 아니다 조건. 이게 거슬리는 상태인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저 식을 변형해서 분모가 몇이 아니게 만들어야 돼. 0이 아니게 만들어야지 쟤를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아래 거는 잘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분모 분자를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얘는 몇으로 가? 0으로 가요. 근데 이 기호의 의미 자체가 x는 1로 한없이 가까이 가지만 절대 몇은 아니야? 0은 1은 아니었죠. 그러면 얘는 어디에 한없이 가까이 가지만 0에 한없이 가까이 가지만 절대 몇은 아닌 상태야? 0은 아닌 상태죠. 그지? 그럼 0이 아닌 수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변형을 한 순간 이제 리미트 x 1로 보냈을 때 얘가 몇이 아니게 됐어? 0이 아니게 됐죠. 그러니까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는 정확한 상황이 됐네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쓰는 전제 조건을 만족시켰잖아. 그럼 이제 분배해서 계산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지? 그러면 3분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원리랑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 이게 아주 가장 엄밀하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런 것들에서 살짝 이제 어긋나게 해서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함정 파악이 너무 좋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정확한 개념이 수토에서는 너무 중요해갖고 좀 천천히 나가더라도 이제 좀 우리 정확하게 짚고 갑시다. 오늘 일단은 다 해야죠. 테스트 하죠. 근데 어제 시험 끝난 친구는 제외. 오늘 시험 끝난 친구도 제외. 네. 내일도 안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테스트 친나요? 오늘 테스트 내가 한동안 시켜낼 거야. 저 어제 시험 끝났어요. 어제 끝났다고 거짓말하지마. 저번 주에 끝났잖아. 저번 주 금요일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어제의 뜻이 그 4일 전 뭐 이런 게 어제였나? 어제 끝났는데? 월요일은 이틀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안 되지. 맙소사. 자,
자, 예제 3번 볼게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는 거야? 맞긴 해. 야, 저기 자기 입가는 확실하구나. 메타인지가. 자, 기억 봅시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x가 a로 갈 때 fx랑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가 둘 다 지금 뭐 하는데? 수렴한데. 내가 얘 알파로 간다고 하고 얘 베타로 간다고 할까요? 네. 그랬을 때 문제에선 뭘 묻고 있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뭐 하냐를 묻고 있어. 수렴하느냐를 묻고 있죠. 자, 그럼 먼저 물어봅시다. 수렴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수렴한데 혹시 목숨을 걸 약간 그건 아니고 오디오 게임도 아니고 자, 아무튼 뭐 전 재산 정도로 할까요? 전 재산을 걸 수 있나요? 진짜요? 그럼 너가 그 지금 현재 전 재산이 얼마 안 되니까 너의 전 재산이 한 1조 정도 있어. 그랬을 때 이거 만약에 수렴하면은 1조를 2조로 늘려줄 건데 만약에 수렴하지 않으면은 1조가 증발한대. 자, 그럼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하지 않을까요? 자, 이 상황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상황에서 할 수 있으려면 왠지 수렴할 것 같다 정도의 도박을 걸면 안 될 거 아니야?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확신이 있으려면 반드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gx는 이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 리미트랑 어때요? 같죠? 자, 근데 이거 뭐하고? 수렴하고 이거 뭐예요? 수렴하죠? 그러면 극한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가 뭐 돼? 리미트가 분배되죠.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얘와 리미트 얘 뭘로? 곱으로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 그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자, 반드시 이런 거에 대한 참고짓은 이런 극한에 대한 성질을 베이스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직관적으로 가시면 그냥 사실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찍기 싸움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잘 찍으면 되는데 그건 모두에게나 있는 행운이 아니기 때문에. 자, 2번도 볼까요? 자, 리미트 fx랑 리미트 fx, gx 이 둘 다 이번에도 수렴한대요. 그랬을 때 리미트 gx가 뭐하냐? 수렴하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수렴 무조건 할 것 같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안 할 수도. 안 할 수도? 자, 그래. 안 할 수도 여자 고등학교. 네, 죄송합니다. 안 할 수도? 자, 그럼 너가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예요? 밑에 틀렸다고 적혀 있어서? 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직관적으로 이럴 것 같다.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발레가 이런 게 있잖아.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설명을 한다면 약간 걸으시면 됩니다. 자, 얘도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gx는 얘랑 얘를 뭐 하는 거야? 나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요? 맞죠? 자, 그러면 리미트 분배할 수 있나요? 언제나? 얘가 얘의 리미트가 몇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 근데 전제 조건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얘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죠. 그런 근거로 얘가 뭐일 때 발레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fx가 만약에 0, 찐 0이라면 gx의 좌우극한이 다르더라도 두 개 곱하면 몇이 돼버려. 그러니까 둘 다 수렴해버리죠. 하지만 gx 자체는 수렴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것 역시 풀이의 발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쓰고 싶었는데 걸리는 게 있네. 그럼 그 걸리는 부분에서 뭐가 생길 수 있겠다? 알려. 발레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올바른 해석인 거죠. 네. 디귿도 봅시다. 자, 얘가 1이면 얘가 0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잘 생각해봐. x가 a로 가, 얘 몇으로 가? 0으로 가죠. 근데 얘는 몇으로 가는지 모르죠. 근데 그 결과값이 1이네. 그치? 그럼 얘가 몇이어야만 할 것 같아? 0이어야만 할 것 같아요. 자, 얘가 0이어야만 할 것 같은 거랑 무조건 0이어야 되는 거랑은 얘기가 좀 다른 거잖아. 그치? 우리는 그걸 확신할 수 있어야 되죠. 그치? 그럼 당연히 얘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죠? 어떻게 표현해 볼 거냐면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두 개 약분하면 뭐 돼? fx 되네요. 그지? 얘랑 얘랑은 똑같은 거 맞지? 이게 몇으로 가? 1로 가죠. 이건 몇으로 가? 0으로 가죠. 그러면 리미트 분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분모가 몇이 아니니까 0이 아니니까. 그럼 분배하면 1분의 0이니까 몇으로 간다? 0으로 간다. 마찬가지로 5를 근거로 해석을 한 거야.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제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항상 이런 문제들 해석은 똑바로 하려면, 그러니까 나중에는 당연히 직관적으로 알아야지. 이게 0인데 수렴했잖아. 그럼 얘가 0이면 안 된다. 근데 그 바탕에는 한 번 정도 이렇게 정확한 그 이유를 찾은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되지. 그냥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러면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되고, 한 번 정도 정확하게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넘어가서 16페이지. 그리고 요거는 공개로 올릴게요. 그냥 링크 보내는 거 귀찮아서 네, 그냥 개념만 딱 이제 해갖고 공개로 올릴 테니까 복습할 때 그냥 찾아보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그리고 구독해서 뭐 구독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내가 링크 보내준 거 하든가. 그래,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완벽하게 하란 말이야. 그리고 그 혹시 그 자기가 이런 미적 감각이 있다면 썸네일 내가 마음에 드는 썸네일이 나오면 이렇게 뭐 어떻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이라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그 표지를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휴지는 됐고 그냥 아니야 됐어. 아니야. 선생님 만드세요. 내가 저번에 한번 만들어 봤거든. 근데 우리 왜요? 고3 있는 친구들이 내가 한 1시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만들었더니 진짜 박장대소하면서 비웃었어. 그래서 너무 상처받아갖고 나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구나. 짐썸네일이요? 짐썸네일. 아니 그거 말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 그냥 이 미술을 좀 이렇게 할까? 해볼까 한번. 나 따라 그리는 건 좀 하더라고. 또 스투 표지를 따라 그려갖고 지금 스투 해설 썸네일을 쓰고 있는데. 자, 아무튼 봅시다. 자, 이 단원명이 부정형이죠. 무슨 부야? 그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런 의미예요. 답의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거든. 자,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 있어요. 이거 어디로 갔어? 개 큰 수분의 1 몇이죠? 이게 무한이라고? 내가 너한테 10,000원을 빌린 다음에 하루에 1억분의 10,000원씩 너한테 갚을게. 그지? 그러면은 며칠 있으면 너한테 10,000원 갚는 거야? 1억 일 있으면 갚는 거야.
그럼 내가 1억분의 10,000원을 너한테 매일 주잖아. 그럼 너가 받는 느낌은 어때? 저도 불편했다. 안 주는 거 아닌가요? 그건 주는 게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거의 0이겠죠. 그리고 리미트는 거의를 결과로 대응시키는 거니까 0일 거 아니야. 자, 얘가 무한대로 가고 이 위에가 상수잖아. 그래서 그 결과값이 몇이 됐어요? 0이 됐어요. 근데 예컨대 예를 들어 x의 제곱 더하기 3x분의 1을 x를 무한대로 보낸다고 치자고. 그럼 얘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얘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아, 이게 1이 아니라 4라고 해볼까요? 오, 문자가 4배나 커졌잖아. 그럼 얘가 0이 아닐 수 있나요? 얘도 어디로 갈까요? 0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분모가 무한대인으로 가는데 분자가 상수인 형태지. 그럼 얘네들의 생김새와 관계없이 무조건 몇으로 가? 0으로 가는 게 확정적이죠. 얘는 답의 형태가 정해져 있네요. 그러니까 부정형이 아니겠지. 이런 것도 해볼까요? 0꼴은 0보다 큰 상태를 유지하면서 0으로 가는 거지. 이러네. 자, 그러면은 0.1분의 1 몇이야? 10. 0.01분의 1 0.001분의 1 1000. 점점 0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쟤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뭐야 0분의 상수의 형태는 어디로 갈까요? 무한대로? 이게 만약에 0 말하면 마이너스 0.1분의 1, 마이너스 0.01분의 1, 마이너스 0.001분의 1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는 언제든 답의 형태가 이 둘 중 하나로 어떻게 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이거지. 부정형이? 아닙니다 이런 애들은. 근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짜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걸로 가? 무한대.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 근데 얘는 약분하면 뭐가 나오니까? x. 이게 1이 나온다고. x가 나오니까 결국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가지 않을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무한대로 갔네요. 근데 만약에 이러면 어디로 갈 것 같아? 1이요? 1로 갈 것 같죠 당연히. 똑같으니까 위아래가 완벽하게.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0으로 갈 것 같죠. 왜냐면 약분하면 결국 무한대분의 1 형태로 변형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한대는 형태가 어떻냐에 따라 무한대일 수도 있고 값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다르잖아.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른다고? 부정형이라고 부른다. 그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지는 형태를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토에서는 다루는 부정형이 총 4가지 형태가 있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0분의 0, 무한대 곱하기 0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형태에 대한 풀이법들 그리고 왜 그런 풀이법이 생겼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는 풀이법이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눈다가 풀이법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풀이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 줘야지 혹시 까먹거나 변형된 형태도 해석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여기 내가 3가지 예시를 들어놨는데 자, x는 다 무한대로 가는 형태이고 자, 이런 애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것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에 4 빼봤자 무한대로 가고 당연히 얘도 무한대로 가죠. 전부 다 지금 분모 분자가 어디로 가는 형태야? 무한. 무한대로 가는 형태죠. 자 근데 분모의 최고차항이 누구죠? x제곱이죠. 내가 x제곱을 안 나누잖아? 그럼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뭐 하지 않으니까. 수렴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뭘 쓸 수 없어요 지금. 극한에 대한 성질을 쓸 수가 없는 상태네요. 극한에 대한 성질은 1번 수렴한다. 그러면서 분모가 몇으로 안 간다? 0으로 안 간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인 x의 제곱으로 위아래를 나누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제 x를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이거 몇으로 가? 0, 무한대분의 상수 0으로. 얘 0, 0으로. 2, 그럼 얘는 몇으로 가? 2, 2. 얘는 몇으로 가? 그러면은 리미트 분모 분자가 전부 다 몇이 아닌 값으로 수렴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네요. 그럼 리미트 분배? 가능. 그럼 분배하면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와. 자 결국 이런 풀이가 만들어진 이유도 뭐를 쓰기 위해서야? 극한에 대한 성질을 쓰기 위해서예요. 나머지들도 전부 똑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걔를 쓰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변형을 가해줘야 되냐? 그냥 풀이법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 뿐이죠. 네. 얘도 볼까요? 자 근데 이런 의문 들지 않아? 아니 왜 분모의 최고차항이지?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만약에 얘를 x제곱으로 나누잖아? 그럼 얘랑 얘 몇 대? x분의 2랑 x제곱분의 1 되지. 그럼 둘 다 몇 대요? 0 되지. 그럼 분모가 몇이 돼버려? 0. 이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얘를. 그렇기 때문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이건 x제곱, x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이거지. 그럼 몇이고 다 0이고 그러면 아래 전체는 몇으로 가고 1로 가고 얘는 몇으로 가니까 그럼 1분의 0이면 분배 가능 불가능? 가능? 하면 0 이렇게 되겠죠. 얘는 x로 나누면 여기선 좀 갈등이 됩니다. 왜냐면 얘는 x 무한대로 가면 몇으로 가고 좋아요 몇으로 가고 0, 근데 얘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지 않나요? 그러면 얘는 극한에 대한 성질의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 하네. 전제 조건은 뭐 할 때였어요? 수렴할 때였잖아. 근데 얘가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수렴하지 않잖아. 그러면은 리미트를 분배하면 안 되나? 자, 극한에 대한 성질은 결국은 전제 조건을 만족한다면 결과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가 참이다 이런 얘기 아니야? 맞지? 그런데 그렇다면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무조건 낙표다가 참인가요? 리미트를 분배할 수 없다 이건 아니잖아. 정확히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때 다르다. 분배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이 없으면 그냥 분배하셔야겠죠. 근데 논리적 모순 없지 않나요? 0으로 가고 어차피 막으로 가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럼 이 나눠봤자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건 자명하죠.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땐 그냥 해석해 주시면 되죠. 대신 이런 거는 전지상 걸기 좀 찝찝하죠.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뭔가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 논리적 모순이 없다면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진행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봐봐, 내가 이 세 가지 결과를 통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교훈을 얻어야 되죠. 결국 유의미한 항은 누구뿐이야? 그치, 최고차항만 유의미하죠. 그래서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속해법은 그냥 최고차항 제외하시고 세 원칙은 됩니다. 몇 분의 몇 나와? 2분의 1 나오네요. 없앴어? 그럼 x제곱분의 1이니까 당연히 몇이야? x제곱 0이겠죠. 이렇게 되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x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 그냥 빠르게 해석해주는 방법은 최고차항 제외하고 다 없애버리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 원리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막 하면 안 되고 원리 정도는 이해해 준 다음에 물론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내신 같은 거 볼 때는 이 속기법을 알고는 있어야죠. 자, 19페이지에 이 예제 4에 이게 2번인데 내가 3번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 3번이라고 써져 있는 2번을 봅시다. 19페이지. 자, 이것도 우리 되게 중요한 교훈이 있는 문제라서 자, x가 무한대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얘 만으로 가죠. 이거 뿔무로 가죠. 얘도 뿔무로 가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아니야? 그러면 속기법에 의하면은 최고차항 제외하고 그냥 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날려버리면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x만 남죠. 날라가니까. 위에도 최고차항이 x의 몇 승이라고 봐야 돼? 1승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루트 x제곱도 1승이니까. 그럼 얘 날리면 되겠네. 그럼 루트 x제곱 남죠. 그리고 여기 빼기 x 남죠. 주연아, 루트 x제곱이 뭐야? x지. 그럼 x면 빼면 0이네? 그럼 답이 0인가요? 자, 이런 실수를 계산 중, 은연 중에 하기 너무 쉬워. 다시 주연아, 이게 뭐라고? 이게 뭐죠? 절대값 x죠. 얼마 x는 혹시 중딩이세요? 내가 절대값 x를 한 5만 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정말로 5만을 왜 이렇게 좋아하지? 아까도 5만이었는데 네, 별표 5만 개. 이게 절대값 x죠. 왜냐면 음수도 양수도 다 물로 바꾸는 거니까. 양수로 바꾸는 거니까. 얘가 x가 아니라 뭐예요? 절대값 x죠. 근데 x가 어디로 가? 만으로 가잖아. 그럼 얘가 뭘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계산 결과 값은 몇이 답일까요? 마이너스 2가 답이죠. 근데 내가 어려운 문제를 푸는 와중에 이런 게 섞여 있으면 정말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내가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여기에 있는 그 어떤 학생의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왜 이게 0이 아닌지를 설명을 못 해갖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갖고서 선생님들도 착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한테 갖고 와서 이거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학생이 이거를 이렇게 풀면 왜 안 되냐라고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왠진 모르겠지만 안 되니까 그냥 이 방법대로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갖고 몰라 알려고 하지 말고 나 저거 공개로 올릴 거니까 자세하게 묻지 말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실수할 여지를 아예 없앨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t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그리고 x 대신 마이너스 t를 다 대입해서 식을 이렇게 변형하잖아. 그럼 실수할 여지가 없어졌죠. 날리고 t분의 루트 t의 제곱 더하기 t라고 해서 아까 주영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t라고 하더라도 그냥 올바른 답인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아예 실수할 여지를 차단시키는 방법이긴 하죠.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어디로 가는 극한으로 바꾼다? 무한대로 가는 극한으로 바꾼다. 그치? 우리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 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머리 쪽으로 좀 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봅시다. 왜? 저 일시정지 한번 눌러주세요. 자, 두 번째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봅시다. 자, 무한대랑 빼면 0인가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 그지. 그때 다르겠죠. 부정형이라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 결과값이 그때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얘는 해석 방법이 1번 루트가 있을 때는 뭐 한다? 유리화한다. 그리고 2번 루트가 없을 때는 최고 차항으로 뭐 한다? 뭐라고? 묶는다? 나도 너가 정말 어렵다. 네, 정말 어려워. 자,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x가 있어요. 얘도 올라고 하고 얘도 올라고 하고 무한 빼기 무한이네요. 그럼 당연히 올라고 가겠어. 무한으로 가겠죠. 그런데 뭐 하고 싶어? 뭐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하고 싶죠. 유리화 해볼까요? 그럼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x 분의 제곱 빼면 2x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얘도 여전히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니까 극한에 대한 성질을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근데 꼴이 뭘로 바뀌었어? 무한분의 무한대로 바뀌었죠. 그럼 아까 그 풀이를 적용하면 되겠네요. 분모의 최고차항인 x로 위아래를 나눠도 좋고 그냥 속해법으로 최고차항 제외하고 날려주면은 x 더하기 x분의 2x니까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 루트가 없어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고차항으로 묶어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x제곱으로 묶어볼까?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자, 그럼 봐봐.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몇으로? 0으로 가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로 가네.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네요. 물론 이제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분배한 해석을 하는 것 자체는 뭐 문제는 없겠지. 논리적 모순이 없으니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여기서 아무 교훈을 못 얻으시면 안 됩니다. 자, 1, 2, 3, 4면 꽤 큰 수가 곱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얘하고 두 무한대 덩어리를 뺐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다는 얘기는 누가 훨씬 더 큰 무한대라는 거죠? x제곱이 훨씬 더 큰 무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항식은 차수가 어떨수록 클수록 더 이 체급이 큰 무한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약간 이 120km 나가는 이 권투 선수하고 50km 나가는 권투 선수하고 싸우잖아? 그러면은 120km가 무조건 이겨요. 무슨 일이 있어도 50km가 아무리 타격을 해도 이렇게 데미지가 안 들어간단 말이야. 무조건 이긴다고. 그러니까 차수가 작은 놈이랑 큰 놈이랑 싸우면 무조건 누가 이긴다? 큰 놈이 이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이거는 나중에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여기 x의 3승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x 빼기 100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자, 이 두 그래프는 교점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얘는 교점이 생깁니다. 왜냐면 2차랑 3차랑 누가 세?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잖아. 그럼 누가 더 아래로 처박혀? 3차가 아래로 처박히는 거 아니야? 그지? 현재 누가 아래에 있어요?
이 차가 아래 있잖아. 무조건 3차가 더 세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뚫고 지나간다고. 언젠가는.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교점이 생긴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 극한의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케이? 실제로 이 정도 극단적이진 않지만 이런 상황의 유출 문제가 있고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틀린 경우들이 되게 많아갖고 틀린 친구들이 이런 것도 생각해 볼까요? fx가 다항식이고 gx도 다항식인데 두 개를 뺐어. 그랬더니 어떤 값에 가까이 가더래. 그러니까 수렴한다 이거지. 자, 만약에 얘네들의 차수가 최고차항이 다르다면 어떨 것 같아? 당연히 큰 놈을 따라 무한대건 마이너스 무한대건 가는 거 아니야? 절대 뭐 할 리가 없어. 수렴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둘의 최고차항의 차수는 어떻게 같겠다. 예를 들어 다항식이 아니더라도 이런 애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그냥 몇 차라고 간주하는 거야? 1차라고 간주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거면 당연히 gx도 몇 차여야 돼? 1차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2인 2차 함수고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야. 두 개를 뺐어요. 그럼 뭐가 남지? x제곱이 남지.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히 1차 이하의 식대일 테고. 그럼 x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네요. 그지? 그러니까 수렴하기 위해서는 최고차항의 차수뿐 아니라 모두 같아야지. 개수도 같아야지 수렴할 자격이 생기죠. 물론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얘기가 다르죠. 얘는 비율을 묻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차수만 같으면 몇으로 수렴하죠? 2로 수렴하겠죠. 그지? 근데 이제 두 개를 빼는 경우에는 차수뿐 아니라 모두 같아야 된다. 개수도 같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세 번째 0분의 0 봅시다. 0분의 0은 당연히 리미트를 위아래 분배하고 싶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야? 분모가 몇으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 분모가 0으로 가는 거를 어떻게든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해석 방법이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해서 0되는 성분을 뭐 하는데? 소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전에 다항식 인수분해하는 꼴은 했으니까 이렇게 루트 있는 형태로 한번 볼까요? 자, x가 1로 가. 이거 몇으로 가? 얘는? 0으로 가네요. 둘 다 0으로 가지. 그러면은 분모가 0 되는 이 x 빼기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없애는 방법이 루트 있으니까 뭐일 것 같아? 유리할 것 같아. 이걸 위아래 곱하면 되지. 네. 그럼 제곱 빼서 빼면 x 빼기 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없어졌는데? 이거 0인데 약분해도 되나요? 어때죠? 얘는 0에 가까이 가지만 0은 아님. 앞으로 짬0이라고 표현할게요. 얘는 짬0이잖아. 찐0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분해도 상관없죠. 그럼 이제 x가 1로 갈 때 리미트 분배해도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분배해주면 2 더하기 2 4분의 1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네 번째죠. 자, 네 번째 무한대 곱하기 0. 0이랑 곱하면 무조건 0 아닌가요? 이 0이 무슨 0이야? 짭이죠. 그지? 그니까 이 0에 가깝지만 0은 아니니까 엄청 큰 수랑 곱하면 0이 아닐 수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얘는 해석 방법이 통분 또는 유리화까지 해서 다른 꼴로 바꿔준다가 풀이법입니다. 이것도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x가 1로 갈 때 이런 애가 있어요.
자 x가 1로 가면 이거 몇으로 가? 그러면 얘는 0분의 상수지. 뭘로 가? 0분의 상수는 뭐였죠? 무한이었죠. 얘는 몇으로 가? x1 넣으면 1 빼기 1은 0으로 가죠. 두 개가 곱해져 있네. 그지? 근데 루트가 없는데 뭐 유리할 일 없잖아? 뭐 하면 되겠어? 통분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x의 제곱분의 x 제곱 빼기 1 되지. 네. 거기에다 x 빼기 1 곱하면 이렇게 되지. 네. 그리고 리미트 x를 1로 보낸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x 1 넣으면 얘도 몇이고? 0. 얘도 몇이니까? 무슨 꼴로 바뀌었네? 0분의 0꼴로 바뀌었네. 그럼 0분의 0에 적절한 풀이법인 인수분해의 약분. 그 다음 대입해갖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 각각 그 부정형에 대한 풀이법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이 정해져 있는 풀이법은 결국은 뭘 쓰는 게 핵심이다? 극한에 대한 성질을 쓰는 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예제치의 한 문제만 좀 봅시다. 4개 7이요. 7의 1번. 혹시 배터리 없다고 난리 안 치고 있어? 오케이. 다행이구만.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A, B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X가 1로 가면 이거 몇으로 가? 0. 그러면은 결과가 3이니까 네가 몇으로 가야 될 것 같아? 0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0에 간다의 전재산 콜? 콜? 오, 당당해.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궁금한 건 리미트 이게 몇으로 간다를 확실하게 알고 싶은 거? 0으로 간다를 확실하게 알고 싶은 거죠.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증명합시다. 얘는 이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는 몇으로 수렴하고 이건 3으로 수렴하고 이건 몇으로 수렴하니까 0으로 수렴하니까 리미트 분배 가능. 그지? 그럼 3 곱하기 0이니까 0으로 수렴하네요. 0으로 가네요. 이렇게 증명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그러면 이 대입하면은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몇이다?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여기서 해결 방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b 대신 마 2a 마 4를 여기 넣고 인수분해 하거나. 근데 사실 얘는 다항식 아니야? 다항식에 어떤 수를 넣었더니 0이 됐네? 그럼 무슨 정리가 떠올라요? 인수 정리가 떠오르죠. 다항식에 1을 넣었더니 0이 됐다는 얘기는 반드시 뭐를 인수로 갖는다? x-1을 인수로 갖는다. 그러니까 제가 분자식을 이렇게 봤거든? 상관없겠다. 이 2분의 b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곱해갖고서 저 b 되게끔 조절해 준 거죠. 그리고 나누기 x 빼기 리미트 x가 몇으로 간다? 뒤로 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날려주시고 b 대입해 주시면 2-2분의 b가 몇이다? 3이다. 그럼 b가 -2 나오죠. 그럼 여기 -2 대입하면은 a도 -1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집이 괜찮아요? 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시간이 되게 애매하네. 이걸 하기도 뭐하고 하기도 뭐하고. 꺼지라고? 네. 네. 자, 함수 죄송합니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봅시다. 알파고부터 자, 여기 조금만 이제 속도 붙여서 가볼게요. fx가 x제곱이고 gx가 2x의 제곱인데, 자, 그러면은 gx에서 fx를 빼면 뭐예요? x제곱이지. x제곱은 0 이상 아니야? 곧 fx보다 gx가 어떻다? 크거나 같다를 알 수 있죠. 실제로 거기 그래프를 그려놨잖아. 2x의 제곱 그래프랑 극단적으로 좀 그렸어요. x제곱 그래프랑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겠지. 왜? 아니 네. 그지? 근데 모든 y 값들이 지금 다 어때? gx가 크잖아. 그러면 모든 극한값은 마찬가지로 gx가 크지 않을까요? 그때 x가 0일 때는 둘 다 몇으로 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다. 결국은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거는 그 함수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극한의 대소관계를 유추하자가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근데 내가 fx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gx를 이렇게 바꿔볼게. 이렇게 바꿔볼게. 그러면은 fx보다 gx가 크죠?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없지. 유일하게 x제곱 x제곱 같아지는 순간이 뭐였는데 0이었는데 그거조차도 어떻게 1과 2로 바꿔버렸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실제로 그래프는 27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리미트 fx랑 그럼 리미트 gx도 이렇게 되나? 를 생각해 보잖아. 그럼 0에서의 극한은 두 개가 어때? 똑같지 않나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실수할 여지 엄청 많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함수의 대소관계가 크다로 연결되어 있더라도 그 리미트 값은 크거나 같아지는 상황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새 fx, gx, hx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의 리미트랑 얘의 리미트가 둘 다 알파래. 알파라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야, 둘 다? 수렴하고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만족시킬 때 리미트 gx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알파로 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얘의 리미트는 얘의 리미트 이상이지. 그리고 얘의 리미트 이하죠. 네. 근데 얘와 얘가 둘 다 알파지. 네. 그럼 알파 이상 알파 이하니까 얘의 리미트도 당연히 몇일 수밖에 없어. 네. 알파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 뭐라 불러요?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죠.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조연아, 해, 안 해? 얘를 봐. 해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지? 이게 같지 않더라도 리미트는 어때질 수 있어? 같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 속에서 x분의 1이랑 아니 x 더하기 2분의 1이랑 x분의 1 생각해 봅시다. 얘보다 항상 얘가 얘보다 항상 어때? 크지? 그지? 근데 x 무한대로 가면 둘 다 몇으로 가? 아이고 0으로 가죠. 그럼 둘 다 0으로 가니까 같아질 수 있네요. 그럼 이 사이에 예를 들어 x 더하기 1분의 1 같은 함수 있잖아. 그지? 이런 애는 당연히 얘도 몇으로 갈 수밖에 없어?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냥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자, 그래서 예제 하나만 보면은 그 예제 8의 2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미트 fx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무등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보나마나 보다 생각해줘야 돼.
샌드위치 정리 다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fx 내가 구하려고 하는 애가 센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거슬리네요. 그럼 다 뭘로 나누면 되겠어? x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얘하고 얘 둘 다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니까? 3으로 가니까 오케이? 저도 3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줄 수 있죠. 물론 x 나눌 때 x 부호가 혹시 음수라면 부등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되는데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면 음수일 리는 없으니까 그대로 처리해 주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내용의 전부입니다.